갑자기 심장이 터질 듯 뛰기 시작합니다. 숨을 쉬려고 해도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손발이 저리고 온몸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바로 응급실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이상 없음. 의사는 말합니다.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도 그 공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게 바로 공황장애입니다. 저는 2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해온 의사입니다. 오늘은 특히 노년층에서 급증하고 있는 공황장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심장병으로 착각합니다. 혈압 문제로 생각합니다.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는 사이 삶의 질은 바닥까지 떨어집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끝까지 들어주세요. 당신의 남은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9년 공황장애로 병원을 찾은 60대 이상 환자는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2023년에는 6만 8천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왜 노년층에서 공황장애가 급증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면 원래 불안해지는 거 아닌가? 마음이 약해져서 그런 거 아닌가? 아닙니다. 공황장애는 정신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문제입니다. 우리 뇌에는 편도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위험을 감지하고 공포 반응을 일으키는 곳입니다. 사자를 만났을 때 심장이 빨리 뛰게 만드는 곳입니다. 도망치거나 싸울 수 있게 몸을 준비시키는 곳입니다. 그런데 공황장애 환자의 뇌에서는 이 편도체가 오작동합니다. 사자가 없는데도 사자가 있다고 착각합니다. 위험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험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몸은 진짜 위험 상황처럼 반응합니다. 심장이 빨리 뜁니다. 호흡이 가빠집니다. 근육이 긴장합니다. 혈관이 수축합니다. 이 모든 것이 뇌의 잘못된 명령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노년기에 이런 일이 더 많이 생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약물입니다. 많은 노년층이 혈압약을 복용합니다. 당뇨약을 먹습니다. 갑상선 약을 복용합니다. 이 약들 중 일부는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줍니다. 심장 박동수를 변화시킵니다.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런 경우였습니다. 72세 여성 환자였습니다. 3개월 전부터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밤에 자다가 심장이 터질 것 같아 깨어난다고 했습니다. 응급실을 4번이나 갔지만 심장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약물 이력을 확인했더니 2달 전 혈압약을 바꿨더군요. 새 약이 베타 차단제였습니다. 이 약은 일부 사람들에게 악몽과 불안을 유발합니다. 약을 조정하자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호르몬 변화입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에스트로겐은 세로토닌 생성에 관여합니다. 세로토닌은 기분과 불안을 조절하는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에스트로겐이 줄면 세로토닌도 줄어듭니다. 불안이 증가합니다. 공황 발작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남성도 예외는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합니다. 이것도 기분과 불안에 영향을 줍니다. 세 번째 이유는 수면 장애입니다. 노년기에는 깊은 수면이 줄어듭니다. 자주 깹니다.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일어납니다. 통증 때문에 뒤척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편도체가 과민해집니다. 30%나 더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사소한 자극에도 공포 반응이 나타납니다. 네 번째 이유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은퇴 후 사회적 접촉이 줄어듭니다. 친구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배우자를 잃기도 합니다. 고립되면 뇌는 더 예민해집니다. 위협을 더 크게 느낍니다. 불안이 증폭됩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만성질환입니다. 당뇨병, 심장병, 만성 폐질환을 앓고 있다면 공황장애 위험이 3배 높습니다. 몸의 불편함이 지속되면 뇌도 경계 상태에 들어갑니다. 항상 긴장합니다. 작은 변화에도 과잉 반응합니다.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노년층에서 공황장애가 급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공황 발작이 왔을 때 대처법을 알아야 합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합니다. 숨이 가빠집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입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4초 동안 들이마십니다. 1, 2, 3, 4. 그리고 4초 동안 멈춥니다. 1, 2, 3, 4. 그 다음 6초 동안 천천히 내쉽니다. 1, 2, 3, 4, 5, 6. 이 호흡법을 5분간 반복하세요. 왜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공황 발작 중에는 과호흡을 하게 됩니다. 빠르게 숨을 쉽니다. 그러면 혈액 속 이산화탄소가 줄어듭니다. 혈액이 알칼리성으로 변합니다. 어지러움, 손발 저림이 생깁니다. 천천히 호흡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증상이 완화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안전하다. 이것은 공황 발작이다. 10분 안에 지나갈 것이다.
나는 죽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편도체에 신호를 보냅니다. 위험하지 않아. 진정해도 돼. 뇌는 이 메시지를 받아들입니다. 점점 진정됩니다. 제 환자 중 68세 남성이 있었습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공황 발작을 경험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갑자기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고 합니다. 주저앉았습니다.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검사 결과 모두 정상. 하지만 그 후로 마트 가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외출 자체가 공포가 됐습니다. 저는 그에게 호흡법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안전하다는 문장을 반복하게 했습니다. 3개월 후 그는 다시 마트에 갈 수 있었습니다. 6개월 후 공황 발작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공황장애는 치료 가능한 질환입니다. 하지만 치료받지 않으면 삶을 망칩니다. 외출을 피하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을 끊습니다. 집에만 갇혀 지냅니다. 우울증이 동반됩니다. 그러면 더 악화됩니다. 악순환에 빠집니다. 그래서 조기 대처가 중요합니다. 공황 발작이 2번 이상 있었다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세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뇌의 문제입니다. 다리가 부러지면 정형외과에 가듯이 뇌의 편도체가 오작동하면 정신건강의학과에 가는 겁니다. 의사는 먼저 신체 질환을 확인합니다. 갑상선 기능을 검사합니다. 심장 질환을 배제합니다. 약물 부작용을 점검합니다. 그 다음 치료를 시작합니다. 치료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약물은 편도체의 과민성을 줄입니다. 세로토닌을 증가시킵니다. 불안을 완화합니다. 많은 분들이 약물 치료를 두려워합니다. 중독되는 거 아닌가요? 평생 먹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공황장애 치료에 쓰는 약은 중독성이 없습니다.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복용합니다. 증상이 안정되면 서서히 줄입니다. 완전히 끊을 수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는 생각의 패턴을 바꾸는 치료입니다. 심장이 빠르게 뛴다, 나는 죽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바꿉니다. 심장이 빠르게 뛴다, 공황 발작이다. 10분이면 지나간다. 이렇게 바꿉니다. 생각이 바뀌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공황 발작의 빈도가 감소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인지행동 치료를 받은 환자의 80%가 호전됩니다. 약물과 병행하면 효과는 더 좋습니다. 하지만 병원 치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관리가 필수입니다. 첫 번째, 카페인을 줄이세요. 커피, 녹차, 홍차, 초콜릿. 이 모든 것에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카페인은 교감신경을 자극합니다.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합니다. 불안을 증폭시킵니다. 제 환자 중 하루에 커피를 5잔 마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커피를 하루 한 잔으로 줄이자 공황 발작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2번째,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운동은 천연 항불안제입니다. 걷기, 수영, 요가, 태극권. 무엇이든 좋습니다. 하루 30분, 주 5회. 운동하면 엔도르핀이 분비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합니다. 편도체의 활성이 줄어듭니다. 연구 결과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은 공황장애 발생률이 25% 낮습니다. 3번째, 햇빛을 쬐세요. 아침에 15분 이상 햇빛을 쬐면 세로토닌이 생성됩니다. 세로토닌은 기분을 좋게 하고 불안을 줄입니다. 밤에는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숙면을 돕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실내에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식적으로 밖에 나가야 합니다. 4번째, 수면을 개선하세요. 잠이 부족하면 편도체가 과민해집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침실을 어둡게 하세요. TV와 스마트폰을 침실에서 치우세요. 자기 전 따뜻한 물로 샤워하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수면의 질을 높입니다. 5번째,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세요. 친구를 만나세요. 동호회에 가입하세요. 자원봉사를 하세요. 종교 활동에 참여하세요. 사람과의 연결은 뇌를 안정시킵니다. 외로움은 뇌를 과민하게 만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은 공황장애 위험이 2배 높습니다. 6번째, 명상이나 기도를 하세요.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편안히 앉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호흡에 집중합니다. 잡념이 떠오르면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명상은 편도체의 크기를 줄입니다. 불안에 대한 반응성을 낮춥니다. 8주간 명상한 사람은 불안 수준이 30% 감소했습니다. 여기 제가 환자들에게 권하는 3분 루틴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합니다. 침대에 앉습니다. 어깨에 힘을 뺍니다. 눈을 감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를 잘 보낼 것이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 이렇게 3문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복식 호흡을 5회 합니다. 배가 나오도록 숨을 들이마십니다. 천천히 내쉽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단 3분입니다. 하지만 이 3분이 하루를 바꿉니다. 뇌에 안정 신호를 보냅니다. 편도체를 진정시킵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 루틴 하나로 공황 발작 빈도가 줄었다고 보고합니다. 이제 자주 묻는 질문들에 답하겠습니다. 공황 발작으로 죽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공황 발작은 생명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 죽지 않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숨이 가빠도 질식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공포가 줄어듭니다. 약을 꼭 먹어야 하나요? 초기 단계에서는 호흡 훈련과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작이 자주 반복되거나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면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약은 적입니다. 뇌를 정상으로 돌리는 도구입니다.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공황장애가 치매로 이어지나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사회적 고립이 심해집니다. 고립은 인지 기능 저하의 위험 요인입니다. 그러니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나요? 환자가 공황 발작을 겪을 때 침착하게 대응하세요. 괜찮아, 지금은 안전해. 천천히 숨을 쉬어봐. 내가 옆에 있어. 이런 말이 도움이 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도 있습니다. 참아봐. 왜 이렇게 약해졌어? 마음먹기 나름이야. 이런 말은 환자를 더 고립시킵니다. 죄책감을 느끼게 합니다.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불안과 공황은 정상적인 노화 과정이 아닙니다. 치료 가능한 질환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치료가 효과 있나요? 물론입니다. 뇌는 평생 변화할 수 있습니다.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80세라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불안 회로를 다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82세에 처음 치료를 시작한 분이 있었습니다. 3개월 만에 증상이 크게 호전됐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공황장애는 부끄러운 병이 아닙니다.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뇌의 편도체가 과민해진 것뿐입니다. 당뇨병 환자가 인슐린을 맞듯이 공황장애 환자는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그것뿐입니다. 하지만 많은 노년층이 치료를 미룹니다. 내가 참으면 되지. 나이 들어서 병원 가기 창피해. 자식들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 그러는 사이 삶의 질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외출을 못합니다. 손주들을 만나기 두렵습니다. 여행을 포기합니다. 친구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집에만 갇혀 삽니다. 이것이 과연 참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포기입니다. 당신의 삶을 포기하는 겁니다. 공황장애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치료하지 않는 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선택하세요. 병원에 가세요. 약을 먹으세요. 운동을 시작하세요. 햇빛을 쬐세요. 친구를 만나세요. 3분 루틴을 실천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십만 명이 같은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이 치료받고 회복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공황장애는 문장이 아닙니다. 쉼표입니다. 잠시 멈춰서 자신을 돌보라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귀 기울이세요. 몸이 보내는 메시지를 들으세요. 지금 너무 힘들어. 도움이 필요해. 나를 돌봐줘. 그 목소리에 응답하세요.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당신은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공포 없이 사는 삶, 자유롭게 외출하는 삶,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 그 삶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걸음을 내디드세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 우울증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공황장애와 함께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꼭 시청해주세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